안녕하세요, 이라라 디자인입니다. 이번 현장은 48평 아파트 인테리어 디자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화이트 앤 우드 컨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현장은 화이트 베이스에 오크톤이 포인트로 들어간 화이트 앤 우드 컨셉입니다. 이 현장에서 새롭게 적용한 도어 디테일과 좁은 주방을 넓게 연출한 레이아웃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관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원목 간살무늬 도어로 설치를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간살무늬를 중문에 시공하게 되면 이 간살무늬 특성상 이 사이사이에 이제 바람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유리를 시공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바람도 막아주면서 중문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중문 같은 경우는 상부 구동형으로 진행을 했어요. 상부 구동을 하게 되면 장점이 하부에는 레일이 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바닥을 좀 더 깔끔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 레일이 있게 되면 중문이 이제 안정감이 있게 되긴 하지만, 레일이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걸리기도 하고 봤을 때도 좀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부 구동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현관으로 오시게 되면 현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신발장이 이렇게 좀 앞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 돼서 좀 좁고 48평에 비해서는 현관이 좀 작은 구조였는데, 기존에 이쪽 벽이 비닐럭 벽이라서 좀 확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맞은편 방에 있는 붙박이장은 없어지면서 신발장을 이제 뒤쪽으로 밀어서 현관을 좀 넓게 연출했습니다. 현관은 이 집의 첫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넓은 현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발장은 터치 도어로 제작을 했고, 바닥 같은 경우도 이제 띄워서 안 쓰는 신발 넣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디자인했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 도어를 히든 도어가 아니라 좀 색다르게 연출을 해봤어요. 기존의 히든 도어의 단점은 손잡이가 좀 튀어나온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 손잡이 두께만큼 이 헤드 부분이랑 도어를 똑같이 넣어서 좀 깊이감도 연출해주고, 우드로 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스를 다르게 가면서도 좀 더 이제 색다른 도어를 연출하려고 디자인을 해봤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발목 센서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이쪽이 이제 거실 화장실 가는 쪽인데, 밤에 다 불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어두워서 화장실 가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밤에만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켜지는 조명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때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이제 설치를 했고요. 거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600에 600짜리 포쉐린 타일로 진행했고요. 천장은 마찬가지로 이노솔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조적벽을 설치를 하였고, 이것도 타일로 그 선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탑볼을 놓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트렌치 유가를 설치했는데, 600에 600짜리 바닥을 시공할 때는 이런 트렌치 유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유가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600에 600짜리 타일이 조각조각 나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렌치 유가를 설치해서 일자로 이렇게 구배를 잡아주고, 샤워부스 쪽도 단차를 줘서 이쪽 샤워부스 쪽의 물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샤워 조적 파티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적 선반을 만들어서 샴푸라든지 기타 샤워 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도 융스위치로 이제 이 거실에 있는 조명들을 다 제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이 집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다 벽은 도장 마감이고 바닥은 온목마루로 시공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거실 확장을 진행한 현장인데요. 거실 확장을 하게 되면서 확장 부위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천장이 100 정도 내려오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등박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공간을 나눌 것이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등박스를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공간을 나누는 식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확장하게 되면 이쪽은 단열 때문에 터닝도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터닝도어가 사실 이제 기능적으로는 되게 좋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이 집 분위기에 맞지 않아서 그걸 가려줄 수 있는 이런 도어를 설치했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는 이 페인트랑 똑같은 색의 그 도어가 설치되기 위해서 같은 페인트로 도장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터치로 열게 되면은 이렇게 터닝도어가 나오게 돼서 기능적으로나 단열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다
다 만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어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도어로, 가구 도어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75인치 TV를 벽에다 매립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서 기존에 이쪽에 이제 인터폰이랑 그 다음에 스위치랑 온도 조절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온도 조절기도 확장된 부분으로 안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고 스위치도 저 맞은편으로 융스위치로 설치를 하고, 이 인터폰은 사실상 입구 쪽에다 설치를 하면 좋은데 그럼 너무 멀어지게 되면 선 옮겼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다 설치를 하였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쪽 면에도 마찬가지로 TV만 이렇게 딱 보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연출해봤습니다. 이쪽은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항상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을 이제 뭐 하부장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키 큰 장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큰 그림을 넣어서 좀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쪽 벽을 라운드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조명을 놓고 이런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이쁜 조형물 같은 걸 놓을 수 있게끔 코지한 공간으로 좀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을 넣어놨고요. 이 부분이 커튼을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은 커튼을 받아줄 수 있는 가벽이에요. 이 부분이 없게 되면은 이 붙박이장이랑 커튼이랑 같이 만나서 싸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치해 주시면은 커튼이 시공됐을 때 좀 더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쪽은 이제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조전 욕조를 선호하셔서 조전 욕조를 디자인을 하였고요. 마찬가지로 테라조 타일과 천장은 이노솔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굉장히 좁은 주방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 주방인데, 기존의 주방이 48평임에도 굉장히 협소하고 냉장고 들어가는 공간이나 조리 공간이 좁은 구조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존에 싱크대가 있던 공간이에요. 기존에 이제 기역자 주방으로 되어 있었고 조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수납 공간이 되게 작았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빌트인 냉장고로 바꿔줌으로써 이쪽은 냉장고랑 그 다음 키 큰 장으로 이제 그 수납을 하실 수 있고, 이쪽 부분도 도어를 제작을 해서 이쪽에 이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미드웨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그 클라이언트 분께서 이제 그 샤시를 철거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셔서 프로젝트 창으로 진행을 했고요. 환기를 하실 수 있게끔. 여기 높이도 마찬가지 650을 고수해서 디자인을 하였고, 이 주방 자체가 좀 좁기 때문에 좀 더 넓고 높게 연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이제 간접 조명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상부장이랑 키 큰 장을 위에까지 올려서 좀 더 이제 위에 공간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벽이 기존에 주방 발코니였어요. 주방 발코니였던 이 벽을 주방을 확장하여 긴 아일랜드를 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일랜드가 들어감으로써 대면 주방을 연출할 수 있고, 답답하게 서있던 벽을 허물어 줌으로써 시원한 개방감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 벽을 철거하게 되면서 또 이제 철거할 수 없는 내력벽이 생기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아일랜드랑 똑같은 재질로 인조 대리석을 감아서 똑같은 통일성을 주었고요. 아일랜드의 넓이 같은 경우는 1m로 제작을 해서 이쪽도 수납을 할 수 있고 맞은편에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했고, 서랍 같은 경우도 블룸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식탁 같은 경우도 이 집 화이트 앤 구드 컨셉에 맞게 클라이언트 분께서 원목 식탁으로 이제 구매를 해주셨고, 이 조명 같은 경우도 루이스 폴센 펜던트 조명으로 연출을 해서 다이닝 공간을 좀 부드럽게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제 홈 스타일링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쪽 부분이 기존에 그 발코니로 나가는 문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너무 좁았던 공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제 이 아일랜드랑 이 내력벽 기둥을 1대1로 맞출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줬고, 이쪽 부분은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식기세척기랑 그 다음에 밥솥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다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아일랜드 쪽으로 싱크대를 이동해 줌으로써 가족들과 소통하면서 집안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설거지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대면형 주방이 되었고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 발코니입니다. 주방 발코니 같은 경우는 외부 공간이기 때문에 단열이 필요한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터닝도어가 무조건 설치가 돼야 되는데, 터닝도어는 기능적으로는 단열이 잘 되고 좋긴 한데 디자인적으로는 좀 이 집 분위기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터치 도어를 제작을 해서 터닝도어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쪽에 세탁실이 나오게 됩니다. 이쪽 부분을 이제 단열을 해줄 수 있게끔 터닝도어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터닝도어를 가려줄 수 있게끔 디자인했습니다. 이번 현장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 구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찾고 레이아웃을 진행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분들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어 디테일 같은 경우도 히든 도어나 9mm 문선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도어를 디자인할 수 있어서 또 재밌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고요. 화이트 앤 우드 컨셉 같은 경우는 우드의 이제 색깔 같은 걸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우드랑 화이트의 밸런스도 잘 맞고 전체적인 무드도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